선생님, 이거 한번 제가 질문 던지면 아마 웃으실 것 같아요. 논술 경쟁률, 네. 이거 진짜 사실입니까? 이거 허수 아닙니까? 다음은요. 예. 논술과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요거는 단답식으로 좀 빨리 진행돼도 될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는 논술 시험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요거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신 선생님께 꿀팁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네. 먼저 네. 논술에도 네. 내신이 들어가나요? 내신 커트라인이 있나요? 일단은 이제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네입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진짜 더 복잡해요. 학교마다 오. 내신 그 다 산출하는 다르나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 학교에 수시 요강 받으셔가지고 좀 뒤쪽을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간단한 질문이지만은 저도 한번 이 질문을 좀 준비를 할 때 이 질문은 정말 한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저는 굉장히 간단한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얘면 얘, 아니면 아니었는데 학교마다 이게 다 다르게 되는 거군요. 예, 전부 다 다릅니다, 정말. 잠깐, 왜 그렇죠? 근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왜냐면 그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비율의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일단은 논술 전형 자체가 논술이 이제 주가 되는 50% 이상이 되는 전형인 것은 맞지만 당장 그 나머지를 학생부로 평가를 할 텐데 그 비율도 다 자율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겠다. 예, 그래서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이 70% 그리고 학생부가 30% 반영하는데 이제 학교마다 그리고 또 학과마다 다른 학교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과는 뭐 논술 100%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가면 논술 60%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전략을 잘 짜야겠다, 이거. 예, 맞아요. 내가 만약에 내신이 좀 나쁘다, 그러면 사실 논술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논술이 잘 모르겠지만 내신은 어쨌든 좋아. 그러면은 논술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좀 작은데 50% 정도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학생부가 좋은데 논술을 쓰면은 약간 좀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죠. 내가 학생부는 좀 이렇게 맡아놓고 가니까 좀 더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정말 잘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개개인이. 선생님, 이거 한번 제가 질문 던지면 아마 웃으실 것 같아요. 논술 경쟁률, 네. 이거 진짜 사실입니까? 이거 허수 아닙니까? 이게 너무 높으니까 못 믿는 거야, 우리 그렇죠. 학생들이. 이게 허수가 이제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뻥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학교에서 뻥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허수일 수는 있다는 얘기죠. 전 무슨 의미인지 그렇죠. 알겠어요. 만약에 결시자가 그렇지. 있을 수 있죠. 결시자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학교들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결시를 해요. 맞아. 한 1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가 진짜 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 중에서도 만약에 내가 좀 논술 대비를 열심히 해서 좀 합격권이라고 좀 내가 자신감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합격권은 이제 한 상위 한 20-30% 안에서 결정이 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실질적으로 나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그 전체 막 몇십 대 1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 한 뭐 10대 1, 뭐 요 정도만이 나의 상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일단은 몇 대 몇이라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경쟁적으로 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높아, 이거 어떻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선생님. 네. 논술 경쟁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이거는 제가 논술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더 좀 공감이 많이 돼요. 좋습니다. 이제 논술 같은 경우 이제 한 두 가지 부류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 학생부 종합처럼 학생부를 만드는 걸 좀 잘 못해요. 내가 좀 말을 좀 진짜 달변인 친구들처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내가 활동을 좀 덜 했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네. 글쓰기는 잘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일단 좀 더 논술에 호감을 가질 그렇지. 수 있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요건 저 같은 학생인데 학생부가 나빠요. 그러면 이제 수시에 남은 거는 난 정말 논술밖에 없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두 부류의 친구들이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러면은 박 선생님 같은 분은 상대적으로 일찌감치 난 논술이야. 네. 논술을 집중적으로 파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A, B, C, D 대학이니까 이 대학의 기출문제 모아가지고 계속 글쓰기 답하는 연습을 네네. 하고 이랬다는 거네.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구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한 고등학교 2학년이 종료가 되면은 학생부의 얼개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 본인도 그렇고 아 내가 이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 우수자를 지원할 수 있겠다 없겠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나올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아 나는 이제 문제풀이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구나. 뭐 문제풀이형이라 하면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나 논술 뭐 요런 거에 집중을 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딱 나올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대충 한 2학년 정도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2학년쯤 우리 되면은 박 선생님은 네. 입학처에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질문지는 없지만 여쭤보는 거예요. 2학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좀 결정은 못 하더라도 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이건 학생부 종합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논술에서도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통 수시 모집이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을 해요. 그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시기상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이 되면 사실상 내가 만들 수 있는 학생부는 3학년 1학기 딱 하나밖에 안 남는 그렇지. 거예요. 그럼 사실상 나의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성적 어느 정도 견적이 딱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만회하기가 힘드니까 3학년 1학기 한 학기로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 정도에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이 2학년 정도는 딱 결정을 해서 준비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미리 준비할수록 더 좋은 것 좋겠지만 같아요. 뭐 그렇다고 성급할 건 또 없긴 합니다. 그럼 선생님, 논술이 네. 수시와 정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논술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시면은 일단 논술의 장점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수시 모집이 이제 한 대부분이잖아요. 보통 수시가 한 많죠. 3분의 2 정도 예. 되고 또 그 안에서 학생부 종합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모든 학생이 종합형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요. 학생들의 성향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좀 문제풀이가 좋다. 학생부 꾸미고 활동하고 이런 거 하나 정말 너무 싫어, 힘들어, 좀 부끄러워.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이쪽에 나을 수 있죠. 자기 성향으로. 예. 그래서 학생들의 사실 다양성 측면에서 개개인의 스타일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논술이란 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런 궁금함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앞으로 논술 계속 네. 똑같아집니까? 아니면 더 확대될까요? 아니면 유지될까요? 축소될까요? 뭐. 아, 이게 슬퍼요. 좀 저희가 논술을 담당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논술 같은 거를 이제 대학별 고사라고 하거든요. 예, 예. 대학에 와서 고사를 치르니까 예. 그거를 좀 가능하면 축소를 해라. 축소를. 예, 이게 아. 학생들에게 너무 사교육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논술 관련 질문의 마지막 질문. 네. 우리 광운대니까 광운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광운대 논술의 특징, 다른 학교의 차이점. 일단 광운대 논술은 한마디로 하면은 모범적이다. 모범적이다. 네, 굉장히- 무슨 의미일까? 모범적이다? 예, 왜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논술의 대학별 고사에 그렇게 이제 좀 시선을 많이 두고 있어요. 혹시나 얘들이 좀 너무 문제 어렵게 내지 않을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좀 오버하지 않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대학들이 저희 포함해서 이제 논술하는 대학들은 다 보고서를 써요. 문제도 딱 저쪽에 보내서 검사도 받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굉장히 모범적이거든요. 모범적으로. 저희는 막 지나치게 어렵게 내지도 않고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이수했다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한 수준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열 쪽으로 예를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광운대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실 때 아 문제 너무 어려워, 아 얘네는 좀 이상하게 꼬아서 내더라 이런 생각을 아니다. 예,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좋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이제는 논술 시험 시 주의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네. 단답식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네. 논술 보러 갈 때 준비물. 준비물 신분증 그리고 필기구 2가지입니다. 자, 신분증, 수험표 안 가지고 왔어. 또는 좀 이렇게 네. 찢어지거나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일단은 수험표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만약 좀 더럽다 그럼 하나 뽑으세요. 오케이. 간단하고. 네, 신분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이제 없으면은 좀 이렇게 대체를 발급해주는 학교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안 해주는 학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은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 신분증은 무조건 챙기기. 이건 네. 꼭 기억하십시오. 펜은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예, 어떻게든 해결됩니다. 자,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와도 되나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요. 광운대는 논술 2시간이거든요. 예, 예. 2시간 중간에
내보내는 게 좀 힘들어요. 서로 힘들어요. 학생도 힘들고 또 감독위원도 힘들기 때문에 이게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좀 미리 해결을 맞아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위원님들이요. 시험 시간 직전까지도요. 원래는 안 되지만 시험 시간 직전까지 자 진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지금 빨리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은 근데 원칙은 학생들이, 얘기해야 예, 되니까. 응. 학생들이 아 너무 마려워요 이러면 이것도 어떻게 안 보내겠어요. 네, 그래서 긴급하게 선생님이 우리가 또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오시라고 한 다음에 그 선생님이 우리 학생분을 데리고 화장실에 가서 엄격하게 합니다, 대신에.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신분증 가져가기 화장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연습종이 전 많이 써야 돼요. 이거 수리 문제 풀 때 저는 뭐 5장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학생들이 이만큼 오면은 저희 연습지를 이만큼 만들어요. 그렇죠. 네. 연습지 또 엑스트라 펜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 질문. 펜은 뭐로 이용해요? 볼펜? 내가 좋아하는 펜이 있는데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핸드폰 이런 거 어떡하죠? 일단 학교마다 조금씩 지정하는 게 다를 텐데 광운대학교는 검은색 필기구면 다 상관없고요. 다만 저희가 답안을 스캔하기 때문에 너무 연하게 쓰면은 저희가 좀 힘들 수 있어요. 쟤는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선생님분들이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진한 볼펜이나 진한 연필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고 핸드폰은 미리 걷는 학교도 있을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걷진 않아요. 이제 토익 시험이랑 비슷하게 끄고 가방에 넣고 가방 내리세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소리가 났다. 부정행위예요. 수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엄격하게. 하여튼간 거기 계신 선생님의 말씀을 100% 따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끄세요. 그러면 끄고. 아이 꺼봐. 뭘 꺼. 아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우리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네. 우리 준비하는 꼭 광운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 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논술은 결국 기출 문제입니다. 이 기출 문제는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 뭐 아니면 수학, 과학, 뭐 국어 상관없이 전부 다 통용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학교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들어가서 기출 문제를 풀어봐야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 학교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논술에 관한 꿀팁 많이 얻어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요 광운대학교 입학처 박재암 선생님 모시고 논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